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보시기보다는 그렇구나, 미리 알아두길 잘했다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는 생애 마지막 1년,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 5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르신의 죽음은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현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몸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때로는 1년 전부터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그게 신호였구나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신호를 미리 알아채고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입니다. 어느 날 문득 부모님 얼굴이 좀 홀쭉해 보이신 적 있으신가요? 바짓단이 헐렁해지거나 평소에 잘 드시던 밥 공기가 반씩 남기 시작하거나, 많은 가족들이 이걸 그냥 요즘 입맛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넘기세요. 그런데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 특히 6개월 안에 체중의 5에서 10% 이상이 빠진다면 이건 단순한 식욕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육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요. 하지만 너무 빠르게 빠진다면 몸이 더 이상 영양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한국 어르신들, 특히 식사를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밥은 먹었어? 하고 서로 챙기는 문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어르신이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도, 평소에 즐기시던 나물, 반찬도 별로라고 하신다면 그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입맛이 없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위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혹은 만성 질환이 진행되고 있거나, 암이나 신부전, 신장 기능 저하 같은 질환들은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식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 드물지 않게 우울감이 원인이 되기도 해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셨거나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못 보게 되면 마음이 허해지면서 밥도 귀찮아지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많이 드세요, 조금만 더 드세요 하고 억지로 권하는 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좋아하시는 음식을 조금씩 자주 드리거나 죽이나 미음처럼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것으로 바꿔드리는 게 훨씬 편안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량이 줄고 체중이 빠지는 게 보이신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쉬어도 나아지지 않는 깊은 피로입니다. 요즘 들어 아버지가 자꾸 주무시네요. 어머니가 예전엔 아침마다 운동 나가셨는데 요즘은 소파에만 계세요. 이런 말씀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 피로를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주무셔도, 아무리 쉬셔도 회복이 안 되는 피로가 계속된다면 그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2단계의 피로는 단순히 힘이 없는 수준이 아니에요. 밥 먹고 나서 수저 내려놓기도 버거우시거나, 화장실 다녀오는 짧은 거리도 숨이 차시거나, 말씀을 조금만 하셔도 금방 지치시는 그런 피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순환시키는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예전만큼 힘차게 뛰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근육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몸 전체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더 안타깝게 보는 건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피로예요. 평생 집안을 이끌어 오신 분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신 분들이 이제는 혼자 뭔가를 하기가 힘들어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하고 자존심이 많이 상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줄어들고 사람들도 멀리하고 혼자 방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좀 움직이세요. 그러면 안 된대요 하고 채근하시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대신 많이 힘드시죠? 옆에 있을게요 하고 그냥 조용히 곁에 계셔주는 것, 그게 가장 큰 돌봄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신호는 인지 변화와 정서적 위축입니다.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또 물어보신다거나 오래된 이웃 이름을 갑자기 못 떠올리신다거나 집 근처 마실을 나가셨다가 방향을 헷갈리신다거나 이런 변화들 처음에는 깜빡하시는 거야 하고 웃어 넘기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인지 변화가 점점 잦아지거나 심해진다면 그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도 결국 몸의 일부예요. 심장과 혈관이 약해지면 뇌도 영향을 받아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고 익숙한 것들도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국의 정서상 어르신들은 이런 변화가 생겨도 가족한테 내가 이상해진 것 같다고 먼저 말씀하시기가 참 어려우세요. 체면도 있고 걱정 끼치기 싫다는 마음도 있어서요. 그래서 가족이 먼저 눈치채고 다가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 시기에 많이 보이는 변화가 있어요. 바로 정서적 위축입니다. 예전에 경로당 나가시던 분이 안 나가고 명절에 북적이는 게 좋으셨는데 이제는 나는 있어도 없어도 그래 하시거나 좋아하시던 TV 프로그램도 잘 안 보시게 되는 경우요. 이게 우울증일 수도 있고 뇌 기능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분들은 사람이 싫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 피곤해진 것입니다. 이때는 억지로 대화를 이끌려 하기보다 그냥 옆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아요. 아무 말 안 해도 되니까 나 여기 있을게요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큰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잦은 감염과 느린 회복입니다. 예전엔 감기도 잘 안 걸리시던 분인데 요즘 들어 폐렴으로 입원을 반복하신다거나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몇 주가 지나도 잘 낫지 않는다거나 요로 감염이 자꾸 재발하신다거나 이런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 면역 체계가 많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하지만 한 해 사이에 감염이 반복되고 치료에도 금방 재발하고 회복하는데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면 몸 전체의 방어 능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시는 걸 많이 꺼리시잖아요. 이것쯤이야 병원 가면 입원할까봐 하시면서 증상을 참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옆에서 잘 살펴봐 드려야 해요. 특히 어르신의 감염 증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열이 많이 나지 않는데도 감염이 심각할 수 있고 대신 갑자기 멍해 보이시거나 밥을 안 드시거나 평소보다 훨씬 더 무기력해 보이신다면 이게 감염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한 가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적극적인 치료가 오히려 어르신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생제를 쓰고 또 쓰고 입원을 반복하면서 몸이 지쳐가는 경우가 현장에서 정말 많아요. 언제부터는 치료보다 편안함을 우선으로 해드리는 것, 그게 더 나은 돌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어르신 손을 잡았는데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발끝이 보랏빛으로 변해 있거나 손가락 끝이 파르스름해 보이거나 혹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신다거나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숨을 고르셔야 하거나 누우시면 숨이 더 불편하다며 등받이를 높이 세워 앉아 주무시려 하신다거나 이런 변화들은 심장과 폐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혈액순환이 약해지면 몸은 가장 중요한 장기들, 심장과 뇌와 폐를 지키기 위해 말단 부위에 혈액 공급을 줄입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변하는 거예요. 호흡의 경우 잠드셨을 때 천천히 살펴보시면 숨이 멈추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빨라지는 패턴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이걸 의학적으로는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하는데 뇌와 심장이 호흡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단계가 오면 가족들이 많이 무섭고 당황스러우세요. 빨리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닌가, 뭔가 해드려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드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때로는 이게 몸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기보다 방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드리고 옆에서 손을 잡아드리고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라고 조용히 말씀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돌봄입니다. 오늘 5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체중 감소, 깊은 피로, 인지 변화와 위축, 잦은 감염, 그리고 호흡과 순환의 변화. 이 변화들이 한꺼번에 오지는 않아요. 하나씩 조용히 어느 날 문득 눈에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아는 것, 그게 두려움을 더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면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보낼 수 있어요. 오늘 전화 한 통 더 드릴 수 있고, 좋아하시는 반찬 하나 더 챙겨드릴 수 있고, 손 한 번 더 꼭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임종을 앞두신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보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자식 얼굴이 보고 싶다고, 손자 손 한 번 잡고 싶다고, 거창한 것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냥 옆에 있어 달라고.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부모님께 혹은 곁에 계신 어르신께 오늘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이유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가족 단톡방에 올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이나 공감 가셨던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어르신 곁에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